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정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에 입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세법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용어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면 반복 숙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다가올 때는 조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용어를 다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신다면 아주 재미있는 과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세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법에는 국세법과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그 세법에 관한 법률 관계를 납세자와 과세권자와 그 관계를 조율하는 그러한 법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칠판에다 제가 판서를 해놨습니다. 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세법이라 하는 것은 조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여기에서 국세법이 있습니다. 국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세금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한다.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다. 누구와 누구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일까요? 바로 그 법률 관계는 과세권자가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규정하는 그러한 법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세권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권자는 국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지방 자치단체, 자치단체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라는 것은 누구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면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이 될 수 있죠. 개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납세자다. 이 과세권자와 납세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는 저 국세법과 지방세법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세금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중개사의 세법은 바로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그러한 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부동산은 취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라는 이와 같은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과 관련이 된 이와 같은 세금은 뭐가 있느냐? 취득하면은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과 관련된 세금으로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재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 우리가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나면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죠. 종부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를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와 같이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세금을 갖다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세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국세에서 절반이 나오고 지방세에서 절반이 나옵니다.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까지는 국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7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등록면허세가 빠지고 취득세에서 우리가 4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3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종부세에서 1문제가 나왔었는데 안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 나머지 문제가 전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어쨌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데가 바로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법에 대한 입문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과 각종 용어,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조세총론이라고 해서 총론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세에서 7문제, 지방세에서 7문제, 총론에서 약 2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처음에 기초용어 다지기를 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취득세 부분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예습까지는 안 하셔도 꼭 복습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실력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신다면 틀림없이 합격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장에 들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뭔가? 조세의 정의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세란 읽어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거를 5분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활동을 위해서 걷는 것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를 알아볼 것 같으면 과세의 주체가 나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의 주체는 누구이냐 이렇게 나오죠.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의 주체는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나왔죠? 국가나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자치단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조세 수입의 목적이 나오죠. 왜 세금을 걷느냐? 바로 그들의 존속활동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우리가 걷는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조세의 목적이 나옵니다. 조세의 목적이 나온다. 조세의 목적. 바로 조세의 목적은 재정 수입. 국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의 조달을 목적으로 우리가 조세의 목적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한다. 다시 말을 해서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걷느냐? 부과 근거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의 근거는 부과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법률주의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 쉽게 말해서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서 과세 요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과세 요건. 그러면 이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밑에다 표시를 제가 해놨습니다. 밑에 박스를 내려가서 보면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말한다. 그래서 네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과세 대상. 세금 납세 의무에 성립한
성립에 필요한 물적 요소를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소득이 있거나 또는 소비를 했거나 또는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율이라는 건 뭐냐? 세율은 과세 표준에 곱해주는 금액이나 비율을 말한다. 퍼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납세 의무자.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요건을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이것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과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세금은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 급부가 없이 부과한다. 반대 급부가 없다는 것은, 반대급부라는 것은 주고받는 걸 말하는데, 내가 10,000원을 주면은 10,000원어치를 갖고 오는 거. 이걸 우리가 대가급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가급부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이라는 것은 무보상성이다. 무보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상성이란 말은 개별적인 대가가 없다. 개별적인 대가성이 없다.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대가는 있습니다. 간접 대가는 있다. 간접 대가는 있다. 간접 대가라는 것은 세금으로서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간접적인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납부 방법이 나옵니다. 납부 방법이 나온다. 납부 방법. 일단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경제적 의무입니다. 경제적 의무이다. 경제적 의무인데 이때 납부를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간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가 금전 납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물납도 허용하고 있다. 자, 이번에 시험 문제에 물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은 그 밑에 박스에 핵심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국세로 볼 것 같으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채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상속증여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세금들이 전부 다 물납이 가능한 세금이고, 지방세로 가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한 조세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구체적 세목에 가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금을 갖다가 5분법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금에 대한 종류가 또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조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그럼 크게 나눠서 어떤 세금이 있느냐. 제가 아까 세법 중에서 국세법과 지방세법이란 말을 했습니다. 세금 중에서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이 국세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그러한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볼 것 같으면 프린트에 볼 것 같으면 국가가 부과하는 징수로서 13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하나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조세 체계를 국세를 그 밑에 박스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유세, 인치세, 증권거래세 이와 같은 것들이 쭉 망라했습니다. 이걸 다 외라는 말은 아니고 이와 같은 세금이 국세에 속한다. 그리고 국세는 하나하나 개별세법입니다. 개별세법이라는 것은 소득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는 법인세법이 법률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어떤 게 있느냐면 지방세는 우리가 크게 말해서 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세는 광역자치단체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자주권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세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때 도와 똑같은 계급으로서 뭐가 있냐면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습니다. 요들은 같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우리가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된 세금이 뭐와 관련된 세금이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게끔 밑에 박스에다는 제가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도세, 특별시세, 그 다음에 시군구세를 갖다가 나열을 해서 전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한번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국세에서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세금 중에서 꼭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부동산 활동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은 국세에 속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대표적인 게 소득세가 있습니다. 국세에 소득세. 소득세는 뭐예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러한 세금을 말합니다. 이 소득세 안에 바로 뭐가 들어가느냐면 여기 우리 앞으로 공부할 양도소득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가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뭐가 있어요? 법인세라는 게 있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러한 세금을 우리는 법인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다면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세에 속합니다. 국세. 그리고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서 2개 정도가 부동산 활동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세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세금 중에서 바로 요 종부세하고 여기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세금이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러한 세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방세도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취득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바로 도세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는 도세이며 특별시세이고 광역시세입니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이 등록면허세만 조금 신경 쓰세요. 등록면허세가 있다.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는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는 이게 구세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요거.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는 도, 특별시, 광역시세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도세이며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는 자치구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뭐냐 그러면 이 재산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군구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을 갖다가 기억하시지 말고 이러한 세금이 우리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세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세가 13개의 세목이고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세금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 중에서 소득세, 종부세, 그 다음에 지방세는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이와 같은 세금만 뽑아서 이것만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보느냐 하면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은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조세 수입의 용도라는 것은 그걸 받아서 어떤 용도에 쓰느냐. 우리가 받아서 두루두루 살림살이 했으면 이걸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받아서 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대부분의 세금은 다 보통세인데 목적세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의 목적세는 뭐가 있느냐. 자, 여기다 별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국세의 목적세를 써본다면은 밑에 보면은 교육세라는 게 나옵니다. 교육세.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다 보통세인데 요 교육세는 교육기관 확충이라든가 학교시설과 교원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모든 필요한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썼습니다. 교육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시설과 에너지, 환경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그러한 세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거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걷는 세금입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세에 속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속해요? 국세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걷는 이 세금을 우리는 농어촌 특별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국세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세에도 목적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에 목적세가 있는데 지방세의 목적세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옛날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친 겁니다. 하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가 있었고 하나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은 걷어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만약에 사업을 할 때 취수를 하거나 광물을 캐거나 했을 때 그 지역이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에게 걷는 그러한 세금으로서 그 세금은 걷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수질 개선, 수저안 보호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걷는 그러한 세금입니다. 다른 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라는 게 또 있다. 그러면 이 지방교육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걷는 그러한 세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세 분류를 했을 때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크게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데 우리가 공부할 세금은 시험 문제에서 소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가 국세고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 이때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도세고 시군구세는 재산세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세는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인데 목적세가 있더라. 국세의 목적세는 교통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의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조세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분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조세부담 전가 여부에 따른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초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 이런 것을 공부했을 겁니다. 직접세는 우리가 직접 부담을 하고 직접 납부를 하는 이러한 세금이 직접세고
간접세라는 것은 직접 납부를 하지 않고 유통 과정에 포함돼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세법에서는 이것을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보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입장을 누구를 보고 간접세로 설명하는 거, 직접세로 설명하는가,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자, 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 직접세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게 나옵니다. 직접세는 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쉽게 말해서 법률로 지정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다. 이렇게 지정이 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합니다. 담세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대부분 같지요.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A다. 그리고 그 세금 부담할 사람도 A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세금이 직접세가 많죠. 뭐 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지요? 다 뭐예요? 직접세입니다. 그런데 간접세라는 것은 바로 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률로 지정한 이자가 세부담을 다른 제3자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접세는 예를 들어서 법률로 지정한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담세자입니다. 그런데 조세 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진다. 전가, 다시 말해서 전가,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A예요. 그런데 세금을 부담할 사람은 B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러한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법률로 지정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자, 우리가 직접 부담하면 직접세. 그렇지 않고 이거를 전가를 시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간접세다 이렇게 놨습니다. 어쨌든 간접세는 직접 세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않고 물건의 유통 과정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납부되는 이런 세금이 간접세다. 그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TV를 우리가 TV를 갖다가 이렇게 TV를 갖다가 하나를 구입한다고 보겠습니다. 가보면은 TV 값이 얼마라고 나왔죠?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 VAT 별도 해서 10만 원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을 갖다가 부담하는 자는 누구예요? 소비자라는 겁니다. 담세자가 소비자예요. 그걸 누구에게 내지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부를 하지 않고 바로 사업자에게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서 내게 됩니다. 그럼 사업자는 바로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관할 세무서에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세부담이 전가가 된 이러한 세금을 우리가 전가를 예상하는 이러한 조세들을 우리가 간접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과세 문건을 작성할 때 붙이는 인치세, 인치세. 또 우리가 주세, 이런 것들, 주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활동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하고 인치세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인치세는 간접세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 것 같으면 뭐가 나오느냐면 인세와 물세라는 말입니다. 인세,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놓고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로 때리는 세금을 우리는 인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밑에 물세는 어떤 거냐 그러면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물건에다 과세하여 부과하는 그러한 세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세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세고, 물세는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세와 물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과세 물건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세 물건 3개의 과세 물건을 제가 한번 써놓고 요거를 인세와 물세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물세라는 것은 세율을 곱할 때 이와 같이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곱하는 겁니다. 2%면 2% 이런 식으로 2%.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그냥 단순 합계를 내 가지고 뭐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갖다 납세무자에게 과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세는 이와 같이 물건을 놓고 세금을 산출해서 과세를 하는데, 인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세는 그 사람의 조세부담 능력,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이와 같이 다 묶는다는 겁니다. 묶어 가지고 그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인세라고 하면은 그만큼 과표가 커지면은 뭐가 커지죠? 세율도 같이 커져 가지고 세금이 더 많아지겠죠. 많아져서 한 150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세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율을 초과 누진으로 때리는 세금들이 전부 다 인세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조세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물건에다 놓고 때리는 그러한 세금은, 단순 누진하는 그러한 세금은 물세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과세 표준이란 말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이제 조금씩 용어 해설이 이제 깊어집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란 말입니다. 과세 표준. 여러분들은 이 과세 표준이란 말을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세 표준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표라는 말 들어봤죠. 과표. 그래서 과표가 얼마인데, 과표는 뭐 하는 데 쓰죠? 세금 계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도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수량도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과세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물을 가지고 측정 단위로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뽑아냅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여기다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답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과세 대상은 소득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될 수 있고, 어떠한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놓고 어떻게 세율을 곱할 것이냐. 이때 그 측정 단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 표준은 가액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액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종가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가세. 양으로 표시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종량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량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가세라는 것은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고, 과표가, 종량세는 무슨 건당, 그 다음에 톤당, 제곱미터당 이런 식으로 과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뭐라고요? 종가세. 양으로 표시가 되면 종량세. 대부분의 세금들은 전부 다 가액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나 등록면허세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변경등기, 소멸등기는 건당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를 할 것 같으면 과세 문건당, 그 다음에 자동차 같으면 배기량, 우리가 광물이라 취수를 한다면 톤당
이런 식으로 해서 과표가 잡힙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과표를 잡을 때 가액으로 가면 종가세고 양으로 잡으면 종량세다.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자 퍼센트로 들어갑니다. 퍼센트로 쓸 것 같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정률세율이라고 합니다. 정률세율이다. 자, 앞으로 퍼센트로 쓰면 뭐라고요? 정률세율이다. 그런데 이거를 퍼센트로 쓰지 않고 건당 뭐 3,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건당 6,000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을 갖다 썼다. 이 금액으로 쓰면 이거를 우리는 정액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측정 단위의 세금은 반드시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가세는 반드시 정률세율과 세트고 종량세는 정액세율과 이렇게 세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가세에는 우리가 취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쭉 나오는 대부분의 세금이 다 뭐라고요? 가액으로 측정이 되는 과표가 가액으로 측정이 되는 종가세고 종량세는 거기 나오는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담세력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담세력에 따른 분류다 그래갖고 어느 시점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느냐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소득세라는 게 나옵니다. 수입과 소득이 있어서 때리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걸 우리는 소득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여기서 말하는 요 재산세도 이건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 재산세 구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당해세인데 뭐라고 하느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들입니다. 재산세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있고 종부세도 재산을 놓고 때리는 세금이고 상속증여세도 재산을 놓고 때리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도 재산을 놓고 때리는 세금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당해세 또는 재산세 구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비의 사실을 착안하여 때리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라든가 주세라든가 개별 소비세라든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세라고 나오는데 유통세는 우리가 사고 파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세금으로서 우리가 취등록세가 거기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6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독립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라. 이게 나왔습니다. 조세의 독립성에 따라서 독립세가 나오거나 부가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독립세는 뭐고 부가세는 뭐냐?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것은 독자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립세는 독자적인 세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금의 이름이 독립세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라는 건 뭐냐? 조세 수입의 원인이 없고 독립세에 따라붙는 그러한 세금을 우리는 부가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본 내용 중에서 부동산 활동 관련 세금 중에서 볼 것 같으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거 가지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세금은 우리가 조세 수입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독립세라고 합니다. 독립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세금을 내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본세에 따라붙는 세금이 있었죠. 뒤에 뭔가 이렇게 따라붙는 세금. 그러한 세금들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내면은 어떤 세금이 따라붙을까요? 하는 게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따라붙는 세금은 자 밑에 도표를 볼 것 같으면 취득세는 취득세율 2% 세액에 10%가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소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 2% 세액에 얼마가 붙어요? 10%가 붙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붙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또 하나 붙는 게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교육세.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지방교육세가 어떻게 붙느냐. 표준세율에서 2%를 빼가지고 산출세액에 20%가 붙는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20%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취득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은 취득세 내는 거 말고 농어촌 특별세가 10% 붙고 지방교육세가 20% 붙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조세 수입의 원인이 없이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요거와 요거를 같이 내십시오 하고 뒤에다 붙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부가세가 있느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지방교육세가 20%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제가 하나 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감면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나 감면을 받았을 때, 자, 세 번째 쓰겠습니다. 감면세액이 취득세에 있으면 감면세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습니다. 이렇게 20%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감면세액이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여기도 20%가 이렇게 붙고 있더라. 예.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를 낼 것 같으면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지방교육세가 얼마가 붙느냐면 20%가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종부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부세로 들어갈 것 같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특세가 여기에서 20%가 이렇게 붙고 있다. 그럼 공통점이 다 뭐예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이 뒤에 부가세로서 이렇게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감면세액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감면세액에 대해서 붙는데, 감면세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특세가 이렇게 해서 20%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서 국세, 부가세는 뭐가 있을까요? 국세, 부가세는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은 목적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가 여기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 부가세는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를 붙는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며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세며 지방세이며 그 다음에 부가세이며 하나의 여러분들이 목적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뭐라고요? 뒤에 붙는 부가세이다.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할 세금의 종류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원에 이어가지고 용어 설명과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